축구계에는 특정 등번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며 때로는 영광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운이나 실패와 연결되어 하나의 미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미신 중에서도 유독 오랜 기간 동안 존재감을 과시해온 악명 높은 현상이 있으니 바로 첼시의 등번호 9번의 저주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이 번호는 이상하게도 첼시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오늘은 첼시 9번 잔혹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첼시 9번이 저주받은 번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90년대 초반에는 토니 카스카리노가 있었고 90년대 후반에는 첼시의 레전드 잔루카 비알리가 9번을 달고 팀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네덜란드 출신의 강력한 스트라이커인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는 9번 유니폼을 입고 2번이나 리그 20골 이상을 기록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당시만 해도 9번은 저주가 아닌 영광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러시아의 석유 재벌 로만이 첼시를 인수하며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첼시는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사모으는 슈퍼클럽으로 변모했고 팬들의 기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이 시점부터 9번의 무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만 시대의 첫 번째 9번 희생자는 에르난 크레스포로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던 1600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에 영입된 그는 세리에에서는 검증된 득점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의 강력한 수비 전술 아래에서 그는 충분한 기회를 잡지 못했고 잉글랜드 무대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한 시즌 만에 AC 밀란으로 임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임대 복귀 이후에 다시 9번을 달고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영입 당시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 뒤를 이은 9번은 더욱 실망스러웠는데 PSV에서 네덜란드 리그를 평정했던 마테아 케즈만은 04-05 시즌 단 4골이라는 처참한 기록만 남기고 1년 만에 첼시를 떠나게 되었고 팬들에게는 먹튀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습니다. 심지어 06-07 시즌에는 공격수가 아닌 네덜란드 출신의 수비수 할리드 블라로즈가 9번 등번호를 다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는 당시 첼시가 얼마나 9번 공격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9번이라는 번호가 선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이처럼 하셀바잉크 이후로 로만 시대의 9번을 달았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서 스탠포드 브리지의 9번 유니폼 위에는 이때부터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첼시 9번의 불운은 더 이상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고 하나의 뚜렷한 현상이자 저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가장 강력하고 비극적인 상징은 바로 스페인의 페르난도 토레스였습니다. 2011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첼시는 당시 영국 역대 최고 이적료였던 5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며 리버풀의 에이스이자 왕을 데려왔는데 당시 토레스는 리버풀에서 3년 반 동안 81골을 터뜨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었기에 그의 합류는 첼시 팬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안겼지만 그 기대는 곧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9번 유니폼을 입은 토레스는 리버풀 시절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결정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대 앞에서 자신감을 잃고 주저했으며 데뷔 이후 903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죠. 비록 2012년 챔스 4강에서 극적인 골처럼 번뜩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첼시에서 3년 반 동안 172경기에 출전해 45골이라는 초라한 기록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고 그는 저주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죠. 토레스 이후에도 비극은 반복되었는데 2015년에는 한때 인간계 최강이라 불렸던 콜롬비아의 라다멜 팔카오가 임대로 합류합니다. 그는 이미 AS 모나코 시절 당했던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전성기의 기량을 잃은 상태였고 첼시의 9번 유니폼은 그의 부활을 돕기는커녕 단 한 골이라는 처참한 기록과 함께 그의 몰락을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알바로 모라타를 영입했는데 그는 준수한 득점력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골 결정력 부족과 심리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비판과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고 결국 1년 반 만에 등번호 9번을 반납하고 등번호를 변경하는 굴욕 끝에 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정점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2021년 여름 첼시는 인테르로부터 루카루를 무려 1억 파운드에 가까운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재영입합니다. 과거 첼시 유스 출신이었던 그가 세리에를 정복하고 완성형 공격수가 되어 금이 환영한 것인데 팬들은 마침내 9번의 저주를 깰 적임자가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는데 루카쿠는 투엘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했고 시즌 중에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감행하며 팬들과 구단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면서 결국 그는 단 한 시즌 만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인테르로 임대 이적하며 첼시 역사상 최악의 영입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구아인, 오바메양 등 명성 높은 공격수들이 9번을 달고 스탠포드 브리지에 입성했지만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떠나야 했습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반복된 9번 공격수들의 잔혹사는 정말 초자연적인 저주라고 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바로 9번 등번호 자체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토레스의 충격적인 부진 이후부터 첼시의 9번은 실패라는 공식이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9번을 달게 된 선수는 단순히 자신의 기량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실패자들의 망령과 싸워야 하고 저주를 깰 구원자라는 과도한 기대감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모라타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극심한 비난에 시달리며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던 것처럼 이 심리적 무게는 선수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첼시라는 클럽 특유의 전술적 환경 역시나 9번 공격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뉴 시대부터 콘테와 투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첼시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측면 공격을 기반으로 성공을 거두어온 팀인데, 이는 종종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고립되거나 팀 전체의 득점 부담을 나눠 갖는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록바와 코스타처럼 압도적인 피지컬을 활용하여 스스로 기회를 만들거나 동료를 활용하는 데 능한 공격수들은 성공했지만, 토레스나 루카쿠처럼 팀의 전술적 지원과 공간 침투에 더 의존하는 유형의 공격수들은 첼시의 시스템 안에서 고립되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구단의 영입 정책 자체의 문제도 짚어봐야 하는데, 첼시는 로만 시대 이후 종종 즉각적인 성공에 대한 조급함 속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검증된 스타 공격수를 영입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수를 면밀히 고려하기보다는 이름값이나 과거의 명성에 의존한 패닉바이 혹은 과시성 영입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죠. 이처럼 축구에서 고액의 공격수 영입이 실패하는 사례는 비단 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유독 첼시의 9번 실패 사례가 부각되는 것은 이미 저주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가을 현재 첼시의 9번 등번호는 맨시티 아카데미 출신의 젊은 공격수 리암 델랍이 달고 있는데, 첼시는 이 상징적인 등번호를 경험 많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에게 부여하는 예상 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델랍에게 등번호 9번을 준 것은 어쩌면 첼시가 이 번호에 얽힌 무게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토레스나 루카쿠처럼 완성된 스타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함께 9번을 안겨주며 즉각적인 성공을 기대했던 과거와 달리 젊은 선수에게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저주를 깰 영웅이라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물론 델랍 역시 9번의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델랍은 부상으로 출전 기회조차 많이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골 결정력 기복이나 경기력 유지 측면에서도 의문인 상황이다 보니 아직 9번의 저주를 완전히 깼다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첼시가 과거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젊은 9번 공격수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전술 시스템을 앞으로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첼시 9번의 잔혹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는 그 번호에 뒤쓰워진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반복된 영입 실패 등 복합적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첼시 9번 잔혹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